오늘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이렇게 올랐는데요. 장중에 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665만 명이나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장이 소화를 하고 넘어갔나요? 그 발표하자마자 네. 다우지수는 급락하고 야간 선물도 급락했는데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파워가 예. 대단하죠. 그러면 예. 이제 뭘 봐야겠죠? 국제유가요? 아니요. 푸틴 대통령의 입을 봐야죠. 아, 네. 정말 감산에 나설 것인지.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실전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용해서 오를 때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가 관련해갖고는 네.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20%, 저는 50% 이상 올라야 정상화되고 예. 오히려 바로 풀리지는 않을 거고 한 30불 정도 가야 이제 위기가 끝나가는구나라고 보지 20불에서 30불 사이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네.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저효과에 발 한마디에 저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정도니까 실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유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세일 업체들은 이제부터 파산 시작입니다. 이미 한 업체가 파산했죠. 그 좀 웃기고 슬픈 얘기는 예. 파산 한 첫 번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화이팅. 예, 화이팅. 예.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어저께 이 시장을 전번에 328만 대는 이 재료 나와서 이건 당연한 거야 하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때도 여기 다우지수 보시죠. 22,000이죠. 이거 못 들었습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22,000과 23,000이 저항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리고 2만은 안 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저께 데이터입니다. 어저께 이제 600만.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은 저는 1,000만 또 구경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또 무슨 재료 갖고 또 시장을 막을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시장 한번 보시죠. 다우 선물이 9시 반 그때 전까지는 그래도 21,000, 22,000에다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윗 나오자 급등을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만들어준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윗이죠. 근데 유가 파동도 보시죠. 네.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어때요? 지그재그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30불을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진짜 수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수요는 아직까지 안 납니다. 네. 저는 찬바람 날 때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들 다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사회적 격리가 끝나고 진짜 사람들이 모여서 SOC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갖고 뭔가 뚝딱뚝딱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니까 오늘 오히려 트럼프 트윗 유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 유가 관련 뭐 S오일이나 이런 종목들 예. 계시면 사시나가 생각하지 않고 반 정도 끊었다가 또 변동성 이용해서 또 밑에서 사주는 그런 매매 전략을 네. 오히려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나스닥도 한번 보세요. 지금 22,500과 23,000은 상단, 2만과 21,000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얼마 정도까지면 4월이나 5월 달, 이제 4월, 5월 달이 1,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달이거든요. 이제 실적들은 다 끔찍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경제 지표도 끔찍할 거고 그거를 한두 번은 막아내지만 네. 계속 가다 보면 이거는 상당히 뭔가 데미지가 상당히 잽 여러 번 만지면 그냥 케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면을 생각하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보시면 이게 아직도 찝찝해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예, 지금 이제 60이에요. 그냥 여기서 제자리 뛰기입니다. 60에서. 예, 제가 이거 40을 거놓고 이거 깨고 내려와야 된다고 맞아요. 그랬죠. 예,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튈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가 공포 지수라고 OVX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연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저께 유가가 급등하면 얘는 급락했어야 돼요. 네. 근데 밑골이 달리고 아직 뭐 얘도 그닥 뭐 예. 그냥 전향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공포니까 조금만 뭔가 플러스만 나와도 자꾸 심리가 기대고 변동이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급등하는데 추세는 살아나지 않는 그냥 네. 이렇게 변동만 주는
그런 장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는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산 합의가 나와야 국제유가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연동돼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같은 스트롱맨이라 예. 쉽게 그러니까 사우디 그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까지는 글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푸틴 대통령은 신용만 할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 수요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요가. 근본적으로. 예, 수요는 당분간 안 늘지 않겠나. 네, 한 2, 경기가 3개월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 유가를 보시면 제가 이 30불을 빨간 선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30불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그냥 여 밑에 20불을 깰 때가 있고요. 여기서 지그재그 파동이고 옆에 엑스모빌입니다. 이 덕분에 어저께 엑스모빌이 올랐어요. 네. 오히려 매도로 전략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게 50불을 바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30불과 45불 사이에서 두 달간 지그재그.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건설주라든지 S-OIL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지그재그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나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 모양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여기 제가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뭔가요? 예, 빨간 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모든 시가상위 우량주나 ETF나 아시아권은 당분간 2, 3개월 동안 네. 이런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단 와서 흥분하지 마시고 하단 공포는 거꾸로 사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이것도 EM이 이머징 마켓 ETF거든요. 그러니까 상단 35, 6불 갇혔고 그다음에 30불에서 왔다 갔다.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달러 베이스로 본 이 우리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그러면 요 48불이 17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42불이 1650, 16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100에서 150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번 시간에 변동성 축소 기간에 양매도가 준동하니까 삼성전자 당분간 3, 4천 원에서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해드렸죠. 예. 그 다음에 또 SK하이닉스 85,000원, 87,000원대, 이번에 77,000원까지 급락하죠. 네. 거기서 반 정도 사신 분은 오늘 올라오면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매매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에서 고민하는 게 이 우량주들이 방향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향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예. 4월달 한 달 내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실적으로 매출이 중요합니다. 네. 매출.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에도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렸죠. 네. 뭐 인타임을 봐라. 그다음에 맞아요. 또 빌리언 헤지 펀드들. 네. 저는 헤지 펀드들이 어떤 전략이 지금 제가 겁나냐면 4월 7일이 삼성전자 실적이거든요. 네. 이와 같은 혹독한 사이클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예상치보다. 근데 그거를 환호할 때 때려버릴까 봐. 네. 그럼 그걸 무너뜨리면 우리가 제일 좋은 것도 이럴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작업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4월 7일 날을 잘 기억을 해주고 그때 9일 날이 또 옵션 만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나라 또 이 뭐 1100, 1200 간다고 막 공포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 얘기들이 맞으려고 그러면 이제 3년짜리 국고채를 보십시오. 국고채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1.4와 1. 이거를 치고 나가면 이제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3년짜리 국고채가 안전자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요. 예. 오히려 여러분들 보면 전 세계에서 채권을 간단히 해서 미국 보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미국 국고채 4년이 우리 3년짜리 국고채. 또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 펀드 매니저 할 때는 물 좋아요. 네. 수급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또 우리 또 개미 투자자들이 또 열심히 돌아서 삼성전자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포가 나오려면 3년짜리 우리나라 국고채가
간단히 얘기해서 셀코리아 돼갖고 이게 그런 방향이 위로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채권 팔아 달러 사하면 이게 치고 나가겠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저는 1250 상단, 1200 하단에서 지그재그 이게 몇 개월 가느냐가 또 고민이에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쳐갈 겁니다. 그럼요. 우리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타임을 보라는 거는 600만 원 월급이 네. 제가 600만 원 월급 소득자예요. 100억 예금만 들고 있어서 은행에 넣는 분하고 똑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아, 금리가 워낙에 낮아져서. 그렇죠. 예. 1억당 한 5, 6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 600만 원이면 내가 100억을 은행에다 놓고 네. 은행 예금 사는 거와 똑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야지 장기화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간 이런 세상이 될 거야라고 그러면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게 무슨 개념이냐. 부동산이 위험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잘못하면 자산 증식에 대한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이자율에 1억을 따블 만들려면 어떤 때는 70년에서 140년 걸리거든요. 그럼 예. 내 생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전 투자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빨리빨리. 아, 맞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동학개미운동에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 제가 단기 파동 하지 마시고 하시려고 그러면 3, 4천에서 치고받고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팔아갖고 투기주로 오는 게 점점 이제 그런 징후가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몰라서 삼성전자 안전하게 사겠다 했는데 눈에 보이니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개미 투자자들이 네. 삼성전자 1등 외에 두세 번째 제일 많이 사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건가요? 인버스. 아, 인버스.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는 뭐 제일 많이 사시는 거죠? 뭘까요? 시즌? 예, 시제.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하게 쭉쭉 빨리빨리 가볼게요. 네. 보십시오. 이 브라질 헤이라 이 속도 보세요. 가파르네요. 예, 이게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가 2017, 2018, 2019년에 해외 투자, 해외 채권, 뭐 러시아 채권, 브라질 채권, 해외 대체 투자 이분들이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속도에 비해서는 우리 원화가 상당히 그래도 잘 조절이 되고 있다. 국고채도 잘 조절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위에나 연골고리가 이 7.17을 치고 나가면 이게 3년짜리 국고채 이 위에나 이걸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그러면 난 위험 싫어. 골드로 갈래. 이것도 잘못된 전략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그냥 박스 전략입니다. 네. 그냥 1650가 1700원 파시고 1500가 1550은 사는 여기도 지그재그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해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설명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합리적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이용하는 기계가 되셔야만 네. 이 장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에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번 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네. 이쪽을 아시는 분은 확 이해하시는데 이게 뭔가요? 양매도 전략? 그쵸. 예. 이게 보시면 제가 이 두 가지 그림 뭐죠? 이거는 약간 삼각형이 꼭지 딱 가고 이렇게 폭이 좁죠.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굉장히 길죠. 지금 4월, 5월, 6월을 이 3개월이나 심지어는 9월물까지 이거 갖추면 지금 시가 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뭔가 들어와 봤는데 아까 네. 같은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박스권에 갇히는 네. 거죠. 주가 예. 자체가. 그리고 이 전략은 뭐냐면 양매도 전략으로 어느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800원 계속 때리는 그쪽 관련된 거 네. 계속 때리는 거고 1600과 1650은 계속 또 사주는 거예요. 근데 사줄 때 ETF TR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게 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왜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데 여기 옆에 한번 보시냐면 이게 그래프 똑같죠. 네. 이게 양매도인데 여기 보시면 KB증권과 위너스 자산운용 파생상품 800억 손실. 이 양매도 전략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에 갇혀 있으면 수익이 좋아요. 근데 네. 세상이 급변해가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가거나 상단을 돌파해 버리면 이게
갖다 해서 럭인 되듯이 손실이 극대화돼요. 네.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알소프트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위너스 자산 대주주. 그래서 이것 때문에 146억 손실 봤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이거 공패갖고 급락할 때 알소프트 사면 따블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알서포트가 또 코로나19 수혜주로 그렇죠.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합리적인 상황에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에요. 모멘텀, 네. 테마, 그리고 오히려 공포 때 사고 상단 왔어 좋다고 할 때 때리는 하나의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4월 7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거든요. 요때 삼성전자가 49,000원을 돌파하는지만 봐주십시오. 네. 만약에 거기가 저항이면 이거 계속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45,000원입니다. 45,000원을 깨면 헤지펀드 중에 저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 나올 때 빌려다가 때려갖고 싸게 만든다 밑에 싹 걷어야지. 여기에서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일본 투자자들이. 그러면 또 여기에서 IT 부품 따는 삼성전자가 42,000원을 깨면 더 빠집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 종목들 또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미리 생각하시고 조심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TRTR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요? 보시면 코덱스 탑 TR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거 100억 들어오면 30억이 삼성전자 꽂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25, 두 개가 50억. 인덱스처럼?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냐면 현물에서 4, 5천원 계속 때려요. 근데 TR을 3,000원, 5,000원 사요. 그러면 1조 때릴 때 삼성전자 한 5천억 때렸다 쳐요. 요거 5천억 정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반감돼. 이거 밑에서 사주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걸 때 요 부분을 이용할 것 같고 요새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눈에 보이면 현물에서 계속 때리죠. 계속 때립니다. 외국인들은. 근데 이제 TR이 증가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ETF가. 여기에 보시면 어저께 코덱스 MS TR 1,1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는지 보시고요. 그러면 어떤 전략이 나오면 위에서 때리고 아래에서 사는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밖에도 이제는 또 봐야 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요. 삼성전자는 45,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49,000원 돌파하면 일단 비율 매도 하면서 전략을 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매출 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이 시간 관계상 요것만 보시죠. 3월 달과 지금까지 시젠 그다음에 나머지 다 보시면 소부장 이걸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특히 또 급락하면 센트리온과 시젠을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속성이 어떠냐면 시젠은 매출단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기대 이상만큼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잘못하면 반토막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고점에서 약간 꺾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대심이 너무 커요. 맞아요. 주가인데 실제 진단 키트 해갖고 매출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언론이 너무 먼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늘길이 막혀 있는 것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출하려고 그래도 잘 뜻대로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업들 조심해야 돼요. 요번에 한 더블 이상 갔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이 빵이에요. 이게 어떤 기업이에요? 가만 보면 이게 진단 키트 관련된 두 가지 종목인데 매출이 거의 4년 적자. 그리고 요 밑에는 매출이 빵이고 4년 적자. 종목명은 지금 공개를 안 하시고? 아니요, 두 개입니다. 수젠텍 PC. 근데 이 종목들 보세요. 5,000원짜리가 3만 원. 7,000원짜리가 2만 원. 기대감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조심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림을 마지막으로 찾아주십시오. 실적은 되고 매출은 일어나는데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수렴되는 거. 그런 게 테마가 오거나 모멘텀이 오거나 수급이 오면 이런 으쌰 나오는 거. 이런 전략이 앞으로 시장한테 여러분들이 적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급등하는 건 이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우지수 올랐어, 유가 올랐어, 그 관련된 종목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오히려 뒤안길 종목들을 계속 체크하시는 게 낙폭화대 종목?
그렇게 전략화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